심층으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오늘 종부세 이야기인데 종부세와 심리. 그 기획재정부도 뭐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상관없다. 네. 근데 이제 정부 2%만 그러면 종부세와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내일처럼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저는 전형적으로 반대로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시구나. 네. 예. 그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합니까, 이게? 그 의외로 세금에 관련된 심리학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데. 예. 우리가 어떤 세금을 제일 싫어하느냐. 어떤 세금을 제일 싫어하느냐. 이것도 재밌네. 네. 예. 근데 뭐 답은 명확하더라고요. 쭉 찾아봤더니. 예. 안 내본 세금을 제일. 안 내본 세금을 제일 싫어한다. 네. 아, 그래서 종부세를 싫어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안 해본 걸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네. 네. 안 내본 세금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 다른 대상에 대한 매기는 세금은 꽤 많았고 그다음에 잘 발달한 것 같은데 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큰 자산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 세금을 매겨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새로운 세금은 싫어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역사를 보면 예. 항상 왕들이 유럽에서 새로운 것을 매기는 세금이 나오면 그게 역사에 기록되잖아요. 그 폭동이 일어났었죠. 네, 폭동이 일어나고.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이제 왕조 시대고 예. 군주 시대니까 좀 엉뚱한 뭐 창문세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창문 개수세 가지고 그렇게 세금 매기고 그랬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그 경복궁 증축한다고 세금 걷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모군란 일어나고 뭐 이랬었던 네, 것도 기억나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군주 시대는 그렇게 아주 억압적인 세금이 많았는데 재밌는 건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우리는 세금에 대한 억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예. 사실은 그 세금에 대한 생각을 얼마든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금을 왜 우리가 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도 일어났고 의견도 얼마든지 내놓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세금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게 바로 역사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내기 싫어하는 세금, 예. 내기 싫어하는 세금이 새로 생긴 세금인데 예. 특히 어떤 것에 대해서 내기 싫어하느냐라고 봤더니 안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그래도 연관성이 있겠구나라고 예. 생각하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데 무언가가 새로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발 심리가 생길 수 있죠. 그냥 재산세 같은 거에 관해서 굉장히 네. 좀 반발심이 심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노동을 하게 되면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도로도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도 이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쉽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어떤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게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남는 문제는 예. 왜 98%가 그렇죠.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2%가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얘기를 하고 논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붙으면 그게 그 자산에 대한 혹은 그 대상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폭넓게 이건 가치관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지죠. 가치관의 싸움. 네. 그러니까 특히 이번 정부도 그렇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죠. 네,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뭐 대선 직전이기도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에 대한 생각이 일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서 98대 2가 아니라 완전히 50대 50 같은 그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이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대선 전에는 항상 세금에 관련된 그 관점이 어느 나라든 그쪽으로 논쟁이 좀 옮겨붙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제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기능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언론이죠.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뭐 저도 언론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래서 그 주관적인 감정을 많이 좀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입장에서 보든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나라 언론을 보면서 경제 보도를 가지고 저도 논문을 썼기 때문에 네. 가장 크게 차이 난 게 이익이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손해인지를 명확하게 써주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서구 언론은. 네. 그러니까 가령 환경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정유사에게는 큰 손실이 나고 환경 관련된 또 업체들 신재생 업체들은 큰 이익이 되잖아요. 그게 헤드라인이 돼요. 네. 정유사는 빅 로스다. 큰 손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뽑아요. 네. 누구에게 큰 손실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게 시장에서 반대해.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그렇죠. 뽑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나 손해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장에서도 그 시장 내에서도 이익과 손해를 보는 쪽이 다 다변화되어 분명히 있는데,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재계에서 반대해.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국민이 반대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가시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나 논점이 있을 때 입장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다변화되어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언론에 계신 분들은 그걸 다시 이분법적으로 결국 기승전 어느 정당적인 입장, 예. 기승전 어느 이데올로기적인 예. 입장이냐 이렇게 가시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다변화된 데까지 들여다보지 않고 쓰셔서 그렇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예, 이익을 좀 더 뭐 이익이 있는데 이익과 손해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는 또 다시 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평가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은 분리를 해서 팩트 기사와 논평은 분리해서 써주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저는 뭐 언론을 뭐 전공하진 않았지만 예. 아니 취재랑 보도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취재하지 않고도 보도할 수 있거든요. 한국 언론이 특히 특징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취재원들이 뭐 4-5개 최소 그 정도 나오는 네. 외국 언론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참 우리가 복부 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이런 거는 있어요. 그 정도 이익 생겼으면 무주택자들은 특히 네네. 그 정도 이익 생겼으면 그 정도로 집값 올랐으면 내라. 네네. 이런 측면들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은 그런 측면들이 많고 네네. 그 근처 유주택자들 네, 분들은 네.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냐. 음. 정부 너희들이 지금 실정해가지고 정책 잘못 펴서 이 집값 올렸는데 왜 국민들에게 덤태기 씌우느냐. 이런 어떤 뭐랄까요 논리적인 어떤 방어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가 집값 올려달라 그랬느냐. 그렇죠. 네,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시죠.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사람들이요. 원래 우리 이제 인간의 마음이 무언가 자산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내 노력이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에서 그 자산이 올라갔다는 건 운이죠.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죠. 예. 사실 그리고 실제로 운이 또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그 시기에 어떻게 우연히 사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예. 그렇게 치자면은 처음에 최초의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운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 운이 이제 계속해서 굳어지면 이건 나의 요인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이걸 바꿔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산이 운에 의해서 10억이 올라갔다라고 예. 하면 그때 바로 무언가가 부과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나의 운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의 노력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죠. 사람들의 언어적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요. 내 거를 뺏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네, 그래서 이걸 상금에 대한 그 세금 연구라고 하는데 상금이 이제 왜 이제 추첨식으로 하는 복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행운의 복권 같은 것에 대해서 예. 세금을 만약에 혹은 어떤 무언가를 지금도 공제를 로또 한다. 세금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상당히 금액이 강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한 달만 지나도 강력한 저항감이 붙어집니다. 한 달만 지나도. 네, 왜냐하면 한 달 동안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아, 내가 이 복권에 당첨될 만한 이제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아, 내 꿈이 좋았어. 네. 뭐 이런 거요. 혹은 내가 지나온 생활의 어려운 삶에 대한 보상이야.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주위의 분들과 함께. 예.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볼 줄을 알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복권 당첨되자마자 당첨금 받고 거기서 바로 그냥 선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에 그 공제하면 굉장한 저항감에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내 삶에 대한 모독같이 느껴져요. 이게 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 세금 내는 거하고 근로소득자들 세금하고 그 저항이 그 덜하고 심하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 시기와 연관이 돼 있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가 있을 때 바로 그 들어가면은 예. 그거는 계산되고 그다음에 무언가 논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좋아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그 시간이 그런데 몇 년도 아니고 몇 달만 그렇죠. 지나고 흘러도 나에 대한 나에게 벌을 주는 것 같다는 느낌 혹은 그래서 기업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세금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뭐 AI가 아주 잘 발달돼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계산해서 계속해서 공제해주고 그러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학자들이 심리적인 있는데 저항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술 마실 때 그렇게 세금을 내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타고 다니는 유류세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유류세가 그러니까 40% 50% 되는데. 즉각 이제 그 할당되는 세금에 대해서 저항이 적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예. 막으려면 방법은 사실 세금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의 이름이 중요하다. 행동경제학 공부하셨잖아요. 맞아요. 데스텍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망세, 공화당. 되게 중요해요. 예.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목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종합이라는 말은 예. 좋은 좋은 이름은 아니거든요. 네, 종합. 네. 종합부동산세. 네. 종합이면 다 포괄해서 내는 것 그렇죠. 같네요. 네,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뜻은 예. 음모가 만들어지게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건물 질 때도 종합관 이런 이름 짓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종합관으로 져놓으면 이제 거기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학내 예. 구성원들끼리 그 공간의 그 점유나 공간의 사용을 놓고 많이 갈등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목적적인 제목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예. 제목 자체를 종합적으로 지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특정 목적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면 자기한테 불리한 프레임으로 가기 좋죠. 이야. 이게 정부 당국자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도 예. 사실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깊은 생각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조금 더 한 번 더 조금 한 단계 더 치밀하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짝 멈춘 아쉬운 감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재산세를 기존에 있던 그렇죠. 재산세를 어떻게 뭐 다주택자라든가 그 뭐 이런 안에서 식으로.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했다면 네. 그러면 이런 저항이 이 정도로는 일어나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 지방 쪽으로 원래 가고 냈었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 네. 그다음에 예. 종합세는 뭐 중앙 정부로 온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그런 논쟁들을 보면서 약간은 좀 피상적이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했네. 완화시킬 필요가 있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잘 안 예. 됐을 때 그게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되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얘기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쉽게 휘둘릴 수 있는 민감한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세금 내시는 분들이 사실은 애국자거든요. 네. 예. 사실 그것도 있어요. 세금 내는 분들에 대한 조금 그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에 대한 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어떤 따뜻한 시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탈세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강력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죠.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먼저 서울 시내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북부간선도로